어, A2A, A6가 등차 수열을 이룬다는 것이든 어. A2A4, A6에만 등차 수열을 이루는 거기 때문에 A1, A3, A5 어떤 숫자가 들어가도 괜찮기 때문에 AN이 등차 수열이 할 수 없어. 이게 무슨 말인지 되겠어? 봐봐. 이 지금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답을 냈을 때 시험 칠 땐 감각을 푸는 게 맞아요. 시험을 칠 땐 감각을 푸는 게 맞는데, 공부할 때 감각을 풀면 안 돼. 안 된다는 건 아닌데, 풀고라면, 그걸 물어봐야 돼.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생각은 어떠냐? 이렇게 물어봐야 한다고. 자, 그래서 기억이 등차수열이 안 되는 거를 두 가지 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거든. 지금 한 가지를 재준이가 잘 설명했어. 자, 무슨 말이냐면, 자, 기억부터 정확히 알아야 돼. 이게 나중에 네가 미적분에 갔을 때 기억의 주제가 다시 나와. 미적분에 가서. 자, 지금 여기서 AEN이 등차수열이야. 여기서 AN이 등차수열이다 라는 게 맞는지 해보자는 거잖아. 이게 틀렸거든. 근데 틀린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지금 방금 얘가 말한 방식이야. 수열을 나열해 보는 거지. 자, 수열을 나열해 보면 A1, A2, A3, A4, A5, A6 이런 식으로 있을 건데, 얘가 이 수열은 첫 번장이 얘가 첫 번장이잖아. 그치? 얘가 바로 이 수열의 두 번장이고 얘가 세 번장이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놈들이 등차수열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가 등차수열의 말 속에는 요 홀수 번장에 관한 어떠한 정보도 없기 때문에 이 수열이 어떤 놈인지 알 수 없으니까 이 전체는 등차수열을 할 수 없다는 거지. 라는 뜻인 거야. 괜찮아? 자, 두 번째 풀이가 뭐가 있냐면, 이거는 직접 나열을 해서 줌을 써야지. 자, 그러니까 첫 번째 풀이가 이렇게 된 거고, 두 번째 풀이가 어떻게 된 거냐면, 수식으로 풀 수 있어요. 수식으로. 이거 나중에 미적분해 가면 나오게 되거든. 잘 봐야 돼. 이걸 수식으로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이렇게 풀 수 있는 거야. 봐봐. AEN이 등차수열이야. 등차수열은 몇 차 함수? 1차 함수. 그럼 얘를 AN 플러스 B라고 두는 거야. 자, 그럼 여기서 내가 AN을 구하려면 N에 무엇을 대입하면 되겠어? 2분의 1 N을 대입해야 되거든? 그렇잖아. 2분의 N을 대입하면 얘가 나오잖아. 얘를 대입할 거란 말이야. 대입을 잘해야 대입이 되는 거야. 알지? 잠깐만. 조건이 있어. 그럼 여기 2분의 1을 대입하면 얘가 뭐가 돼버리냐면 2분의 A의 N 플러스 B가 되잖아. 그럼 얘도 1차 함수고 얘도 1차 함수잖아. 그러면 이 1차 함수 얘도 등차수열 아니야? 이게 왜 안 되는 걸까? 그치? 무슨 뜻이냐면 일종의 치환이 되는 거거든. 얘를 N으로 봤다 뭐 이런 이야기란 말이야. 이게 무슨 말 뜻이냐면 얘가 원래 무슨 수란 특징이 있어? 이게 자연수란 특징이 있는 거야. 이게 자연수란 특징이 있으니까 얘도 자연수여야 되거든. 그럼 얘가 자연수가 되려면 N은 무슨 수가 돼야 돼? 그래서 이게 이 문제 핵심인 거야. 이해되겠어?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만 등차수열인 거야. 이게 수식으로 풀 수도 있어야 돼. 알겠지? 이거 나중에 너를 미적분해 가면 상당히 많이 쓰는 도구 중에 하나야. 그럼 거꾸로는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이 거꾸로는 될까 안 될까? 되는 거지. 되는 건 되는 거야. 근데 거꾸로 되지만 이건 안 되는 거지. 자, 그다음 니은은 어떻게 풀어? 자, 니은을 제대로 설명하시다 손. 너 했잖아. 한 번 더. 한 명 다 한 번씩 해. 자, 누구한테 시킬까? 손 안 대면 임의로 시킨다. 오늘 며칠이지? 16일인가? 16일? 16일이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재훈. 이거 어떻게 풀래? 니은. 자, 또 시작하자. 앞으로. 뭐라고? 어? 뭐라고? 거의 큰일 났다. 자, 앞에. 시연이, 너 어떻게 풀래? 좋네. 시키니까 좋구만.
앞에, 넌 어떻게 풀래? 어, 그렇지. 자, 무슨 소리냐면, 중요한 거야. 지금 우리 개념 정리한다고 생각해. 맞았다 틀렸다가 중요한 게 아니야. 니은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등비수열은 해석이 상당히 까다로워. 곱다가 뭐야? 까다롭다는 거지. 그래서 등비수열은 해석이 까다롭기 때문에 무조건 수식으로 가는 게 좋아. 무조건 수식이 좋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등비수열 문제들은 다 어떻게 푸는 게 좋냐면, 일반항 스타트를 하는 게 좋은 거야. 일반항 스타트를 끊어가지고, 일반항으로 그냥 계산으로 끌고 가는 게 제일 좋아. 물론, 하다 보면 늘어가지고 할 수도 있어. 해석도 가능한데, 어지간하면 해석하지 마. 실패할 수 경우가 많아.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그냥 등비수를 했으니까 AN을 A 곱하기 R의 n-1나 하고 그냥 대입해서 풀면 되는 거야. 그럼 대입을 하면 어떻게 되지? 2 곱하기 A의 R의 n성에 -3 곱하기 A의 R의 n-1성이잖아. 그러니까 이게 등비수냐 묻는 거지. 그럼 이게 등비수열이 되려면 이런 형태가 되면 되거든. 요 형태가 되면 등비수열인 거야. 이게 꽂이 n-1일 필요는 없어. 얘가 이게 등비수열이거든. 그러니까 이거 이 형태가 되는지 확인하면 되는 거야. 그럼 돼, 안 돼? 묶이잖아. 뭐로 묶여? A로 묶이고, R의 n-실성을 묶이니까, 해보면, A에 R의 n-실성으로 묶어주면, 앞에는 얼마가 있을까? 2R이 되겠지. 뒤에는 빼기 3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네모 곱하기 세모의 n제곱꼴이니까, 이것도 등비수열이 맞다는 거지. 이런 식으로 풀어가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등비수열은 네가 어려우면 무조건 수식으로 가. 그게 제일 좋아. 이게 납득이 되지? 자, 디귿은 뭐 할 수 있을 것 같고. 자, 리을이 핵심이야. 오늘의 핵심. 리을 별표. 리을이 제일 어려운 거야. 자, 리을이 상당히 까다로운데, 까다롭다기보다 되게 중요해. 저게 시험에 잘 나와. 이게 잘 나온 게 아니야. 이게 잘 나온 게 아니라, 리을이 잘, 해봐봐. 보여줄게. 자, 리을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다. 너 했잖아. 고마해. 너는 어떻게 풀었어? 불러봐. 어떻게 했는데? 해봐. 괜찮아. n 제곱 n 플러스 어, an 마이너스 어. an 플러스 1에 이렇게? 네. 어우, 잘했어. 잘했는데, 해볼게. 잘했어. 잘했는데 해볼게. 한번 정리해보자. 그럼 여기 an 플러스가 날라가고, an 마이너스 날라가지. 남는 게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an 마이너스 1 곱하기 an 플러스 1 남거든? 아니지. 이거 이렇게 남잖아.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아. 그렇잖아? a 하나 날라가고, an 플러스 1 날라가서 이렇게 적었다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지? 어떻게 나눠? an-를 나누고 an 플러스 2로 나누냐? 어떻게 나눴어? an 플러스 1로? 괜찮아. 그럼 얘로 나누고 얘로 나누면 an-1분의 an은 나 지금 하는 거 괜찮은 방법이야. an 플러스 1분의 an 플러스 2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했어? 여기 아니니까 그러니까 간격 두 칸으로 나눗셈이 동일하다는 거잖아. 이렇게 풀어도 괜찮긴 하거든. 이렇게 푸는 것도 상당히 잘했어. 이 정도 풀었으면 상당히 똑똑한 거야. 잘했는데 이러면 항이 4개잖아. 그치? 항이 4개야. 하나, 둘, 셋, 4개가 되니까 좀 까다로울 수가 있거든. 이거보다 살짝, 이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야. 정말 잘한 거야. 근데 이보다 조금 더 효율적인 방법이 있어. 근 아니야. 발레를 만드는 건 너무 그러니까 감각적인 풀이는 시험 칠 때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는 잘했는데, 요거는 약간만, 한 점수로 주면 90점 정도 돼. 90점. 90점. 혹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 없어? 자, 한번 해보자. 이렇게 보는 거야. 자, 내가 해볼 테니까 들어봐. 요거 중요한 도구니까 잘 기억해봐. 자, 봐봐. 개념을 좀 해볼게. n이 등차수열이잖아? 그럼 이렇게 적을 수 있거든? 이게 등차수열의 정의지. 그지? 그러지 마. 그냥 해. 뭐 이렇게 복잡한 하지 마. 그냥 할게. 자, 봐.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무슨 수열이라고?
아까 내가 되게 중요한 말 했거든. 등비 수열은 해석하지 말라고. 무조건 어떻게 풀라고? 식을 적으라고. 그 식을 적어. 이렇게. 식을 적어. 그리고 여기서 무슨 짓을 할 줄 알았냐면, n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하는 거야. n에 n 플러스 1을 대입을 해. 그럼 n에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an 플러스 1 곱하기 an 플러스 2가 뭐가 될까? a 곱하기 r의 n성이 되는 거지. 그럼 이 두 개를 뭐 하고 싶어져? 나누는 거야. 이걸 왜 곱해, 임마? 이 곱하면 죽잖아, 이거. 나눠야지. 두 개를 나누는 거야. 나누면 이게 날아가잖아, 그지? 그럼 어떻게 되지? an 플러스 2분의 뭐가 나와? an이 거꾸로 적자, 거꾸로. an분의 an 플러스 1이 뭐가 나오지? r이 되는 거야. 그 무슨 말이지? 두 칸을 갈 때마다 무슨 수열이다? 등비 수열이 되는 거지. 요것도 잘했어. 지금 유성이가 상당히 잘했는데 이건 항이 4개다 보니까 계산이 복잡하지? 이러면 항을 3개로 풀 수 있지. 그러니까 해석이 좀 더 쉬울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작업을 좀 잘해야 돼. 이게 시험에 꽤 잘 나오거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요 형태만 시험에 잘 나오는 게 아니야. 막 이렇게도 시험에 나올 수가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이게 등비술이다. 그럼 어떻게 할래?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도 있다. 이럴 때 쓰는 도구들이야. 이렇게 쓰는 도구들. 자,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야. 이해 되겠어? 그럼 이게 두 칸마다 등비술이니까 한 칸씩 갔을 때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는 모르는 거야. 이게 무슨 말 뜻이냐면 봐봐. 예를 들어 볼게. 여기 초항이 있고 여기 이렇게 이게 초항이 있고 여기 두 번째 이거 안 들키냐? 초항이 있고 두 번째 항이 있는 거야. 근데 두 칸을 갈 때마다 얼마가 곱해져? 그럼 얘는 뭐야? AR인 거지. 얘는 뭘까? BR인 거지. 그럼 얘는 또 R이가 이렇게 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럼 얘는 AR 제곱이 되고 얘 이렇게 가니까 또 BR의 제곱이 되거든. 그러니까 두 칸을 갈 때마다 등비술인 건 맞아. 근데 이렇게 한 칸을 갔을 때는 무슨 일이 발생할지는 알 수가 없다는 거지. 그래서 등비술이란 말 할 수 없다는 거야. 자, 이게 시험에 어떻게 나오냐? 이 문제 시험에 나온다는 게 아니야. 내 말하는 거, 그지? 시험에 나오는 문제 중에 뭐가 있었냐면 되게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 자, 내가 좀 프린트 있는데 얘를 프린트해 보면 자 6번 문제, 5번 문제거든. 자, 2021년도 9월달 모의고사 문제인데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였어. 고2 모의고사 9월달 문제였고 이게 이제 시험에 자주 나온 문제거든. 내가 시간 5분을 줄 테니까 한번 풀어봐. 시간 5분을 줄 테니까 풀어봐. 쉬운 문제가 아니야, 이 문제도. 그리고 너를 복습해, 복습. 알겠지?
자, 풀어볼까? 풀 수 있겠어? 자, 그럼 해보자. 자, 일단 가가 무슨 뜻이냐면 홀수 번째까지 누적은 다 얼마라고? 1이란 거야. 홀수 번째까지 누적은 1. 그러니까 S1도 1이고 S3도 1이고 S5도 1이고 다 1인 거야. 다 1인 거죠. 홀수 번째까지 한다고 1인 거야. 자, 근데 일단 나를 보자. 자, 나를 어떻게 생각해야 한다고? 아까 다시 복습한다.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이 a 곱하기 r의 n성이 n성이면 n성이면 적어도 관계없어. n-1 적어도 관계없고 이렇게 되면 n에다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다시 하는 거야. 이게 뭐라고? a의 r의 n성이다 보니 두 개를 뭐하면 나누게 되면 이게 사라지면서 아까 말한 것처럼 an분의 an 플러스 2가 뭐 나온다? r이 나오면서 몇 칸 단위로 등비수열이다? 두 칸 단위로 등비수열이라는 개념을 쓸 수 있어야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이게 결국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이 구하란 게 뭐냐면 S18인데 이게 짝수야 홀수야? 짝수지. 우린 홀수까지 무조건 얼마나 알고 있어. 그러니까 얘를 뭐라 적을 수 있어야 되냐면 S17 더하기 A18로 적을 수 있어야 된다고. S17이 얼만데? 이 문제는 얘를 구하는 뜻인 거야. 이 문제가 실제로 A18 플러스 1인 거니까 A18을 구해와라 이 말인 거야. 문제 말듯이. 근데 주어진 게 뭐가 주어졌어? S10이 주어졌잖아. S10도 이거 짝수야 홀수야? 짝수잖아. 그럼 어떻게 풀어야겠어? 이거야. S9 플러스 얼마야? A10인 거지. 근데 이게 얼마라고 했냐면 이게 33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지금 얘가 얼만데? 이게 1이란 말이야. 그럼 A10이 얼마 소리야? 32가 되는 거지. 근데 뭐라고 하냐면 짝수 번째가 아니라 두 칸을 갈 때마다 무슨 수이라고? 등비수란 말이야. 그럼 두 칸마다 갈 때마다 등비수니까 그래서 두 칸을 가고 두 칸을 가고 두 칸을 가고 두 칸을 가면 얘가 나오니까 이제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할 수 있다는 뜻인 거지. 근데 뭐만 구하면 돼? 공비만 구하면 되는 거지. 공비만. 이 공비를 어떻게 구할까 생각을 해봐야 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냐? 하나를 더 한다는 거야. 지금 뭘 알고 있냐면 네가 알고 있는 게 아니라 뭘 알고 있냐면 A1을 알고 있다고. A1. A1이 얼만데? 1이란 말이야. A1 1. 맞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좀 나열을 해보면 이해가 돼. 나열을 한번 해볼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첫 번째는 1이야. 그치? 근데 우리가 가에서 SEN-1이 1이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여기다가 n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해봐. n에다가 n 플러스 1을 대입하면 SEN 플러스 1도 얼마다? 1인 거거든. 그럼 이 두 개를 빼면 뭐가 남아? AEN 플러스 1 더하기 AEN이 남잖아. 다 얼마라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슨 뜻이냐면 홀수 번째 항은 그 직전에 짝수 번째 항과 서로 부호가 어떻다? 반대라는 거야. 그러니까 짝수 여기 2번 2가 있잖아. 2. 여기 3이 있고 여기 4가 있고 여기 5가 있는데 요 놈의 괜찮지? 요 놈의 값이 뭔지 모르지만 요 놈의 값에다가 요 놈의 둘의 관계가 무슨 관계라고? 부호가 반대인 거야. 근데 처음에 1이 있잖아. 두 칸마다 얼마가 곱해진다고? R. 그럼 두 칸마다 R이 곱해지니까 A1이 1이면 A3이 뭐겠어? R. A5는 뭐겠어? 이런 상태 된단 말이야. 그러면 짝수 번째 다음은 홀수 번째. 짝수 다음에 오는 홀수 번째가 서로 부호가 반대니까 짝수 번째 나오는 홀수 번째 얘가 부호가 반대니까 이게 마이너스 R이라고. 마이너스 R.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R 제곱이 되는 거지. 이런 식이 된다는 거야. 납득이 되지? 그럼 끝난 거지. 왜 끝났냐면 우리가 10번장이 얼마란 걸 알고 있어? 32란 걸 알고 있으니까 이 짝수 번장을 가만히 보면 마이너스 R 제곱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야. 맞지? 그럼 결국 10번장이 뭘까? 마이너스 R이 2일 땐 1, 4일 때는 2, 6일 때는 3, 8일 때는 4, 10일 때는 5가 되는 거니까 이게 마이너스 R의 5제곱인 거야. 이게 32라는 뜻인 거지. 그래서 R이 얼마다? R이 마이너스 2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이렇게 풀었다고.
그럼 R이 마이너스니까 문제가 끝이 난 거지. 왜 문제가 끝났다? 내가 구하려는 게 A18이잖아. A18. 근데 A18이 뭐라고? 자, 첫 번째가 1, 두 번째가 4, 2 이렇게 되는 거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게 몇 번째일까? 아홉 번째지, 아홉 번째. 그래서 마이너스 2의 9제곱이 되는 거지. 정확히 말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그지? 마이너스 R의 아홉 번째. 그게 얼마야 이게? 2의 9제곱인 거야. 2의 9제곱. 2의 9제곱이 얼마냐? 510이지. 그래서 512에다가 33을 더했으니까 아니지. 뭘 구하는 거야? 까먹었네. 510에다 얼마를 더한 거야? 1을 더했으니까 답은 513이 답인 거야. 그래서 요 개념을 연습을 해야 돼. 이게 등비순환 걸 어떻게 받아들일 것이냐. 적절하게 점화식을 바꿔 풀 수 있어야 돼. 바꿔 풀 수 있어야 돼. 어렵지? 너를 그 수원 있잖아, 수원. 수원이 어렵지 않냐? 수원이 쉬운 사람 손 들어봐. 왜 쉬워? 너는 왜 쉬워? 너는 왜 쉬워? 왜 쉬워? 수원이 쉬운 사람도 있어. 수원이 쉬운 사람도 있고 수원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거든. 근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수원이 어렵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 왜 수원이 어렵냐? 바로 이놈의 수열 때문인 거야. 수열 때문에. 삼각함수랑 두 개. 삼각함수랑 수열 때문에 이 수열이 어려운데 수열을 잘하는 방법이 뭘까? 그 없지 하지. 그러니까 수열을 잘하는 방법이 뭔 것 같아? 어? 꼼꼼하면 된다. 뭐 그것도 맞는 말이긴 하지만 뭘 것 같아? 한번 물어보자. 아까 누구까지 물어봤지? 혁진이까지 물어봤나? 옆에 용욱이. 수열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 복습? 맞는 말이긴 해. 맞는 말이긴 해. 너는 어떻게 생각해, 유준이는? 복습? 너는 어떻게 생각해? 많이 적어보고. 그치, 관찰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열은 왜 어렵냐면 추론을 해야 되거든, 추론. 그러니까 이게 안타까운 게 수열은 복습에 한계가 있어. 복습을 한다고 수열을 잘하지 못해. 왜냐면 문제가 너무 다양하지. 이런 문제도 있고 저런 문제도 있고 너 이런 거 생각할 수 있겠어? 막 이렇게 가지고 푼다는 거. 이런 생각이 와 미쳤나? 이 생각이 들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수열을 잘하는 방법은 뭐냐면 딱 하나가 있긴 해. 수열을 잘하는 방법이 뭐냐면 그냥 어릴 때부터 숫자를 좋아했어야 돼. 이게 진짜 골때기 어려운 말인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열은 정말 말 그대로 무슨 뜻이냐면 숫자에 관한 감각 문제야, 전부 다. 숫자에 관한 감각 문제니까 내가 무슨 개념을 안다고 붙이는 건 아니야. 수열 킬러들을 보면. 그냥 어릴 때부터 숫자 좋아하고 숫자의 어떤 변화 이런 것들을 관찰한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다고. 예를 들면 나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 나는 운전하다가 앞에 번호판 보지. 번호판 보면 그 번호판 속에 들어있는 규칙을 발견하려고 노력을 하거든. 진짜야. 어릴 때부터 그게 습관화돼 있었어. 그래서 그 숫자에 들어있는 규칙, 여기 있는 숫자와 저기 있는 숫자의 관계, 막 이런 걸 따지면서 막 고속도로 운전하고 하면 재밌거든? 이런 미친 애가 있어, 간혹. 이런 사람들은 수열을 잘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대부분, 그지? 너 어릴 때 혹시 스토크 해본 적 있어, 스토크? 내가 기억나는 게, 내 5살 때 우리 아빠한테 스토크 책 사달라고 쫄랐던 기억이 나거든? 아빠한테 스토크 책 한 권 사달라고, 이만한 거. 19줄짜리 스토크를 푼 거야. 5살 때. 그런 걸 좋아하는 애가 간혹 있어. 너 그런 거 해본 경험도 없잖아. 어릴 때 6개짜리 큐브 아냐? 큐브 맞추는 거 해본 사람 있어? 큐브, 그래. 큐브 있잖아, 큐브. 그 큐브 돌리는 거 있지, 그지? 그것도 공식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었거든. 어릴 때. 그리고 부루마블 아니야, 부루마블? 부루마블을 내가 3살 때 시작했거든. 3살 때 항상 내가 은행장을 하려고 노력했어. 은행장. 10만원짜리 이런 거 세는 거 있잖아. 너무 재밌더라고. 그래서 그렇게 숫자를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그런 걸 대부분 싫어하잖아? 그럼 여기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럼 나는 그런 걸 싫어하는데 그럼 나는 수열을 못하나?
못해. 현실은 솔직히 못하는 거야. 그런데 어떻게 하면 되는 거냐면 누적을 만들어야 돼. 그 누적을 지금부터라도 만들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러면 안 돼. 내가 정말 중요한 말인데 진짜 이게 중요한 말이야. 수열 문제 풀면 한계가 와. 누구나. 미친 거 아니야? 저걸 어떻게 생각해? 이런 생각할 때가 온단 말이야. 그거를 참아야 돼. 참고 그냥 우리가 맨밥 먹듯이 있잖아. 김치 하나 없이 그냥 고구마, 맹고구마 먹듯이 무조건 꾸역꾸역 집어넣어야 돼. 그러니까 마치 무슨 연계성 있는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인지 알지? 덧셈을 가지고 곱하기를 만들고 뭐 곱하기가 나오면 나누기 이거는 정말 수학이잖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닥치고 다 외워야 돼. 그래서 뭘 만들어내냐면 숫자를 다루는 누적을 만들어내야 돼. 어릴 때 만들지 못했던 누적을 지금 만들어야 된다고. 그래서 수열이 어려운 거야. 솔직히 복습을 해야지. 복습도 해야지. 근데 그 복습이라는 게 해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 와, 이거랑 이 문제랑 저 문제랑 무슨 관계가 있어? 관계가 없어요. 그게 더 많다고. 수열은 그게 많아. 그래서 짜증나는 거야. 그래서 덕지 다 외워야 돼. 알겠지? 그래서 누적이 만들어질 때까지 참아야 된다. 근데 그거 대부분 못 참지. 파이팅. 알겠지? 참아봐. 수열이 중요한 게 이 망할 놈의 수열이 한 번 더 나와. 미적분에서 나온다고. 미적분 첫 단원이 뭔지 알아? 수열의 극한이야. 수열의 극한. 그래서 미적분에 다시 한번 나오기 때문에 어려워. 중요하고. 그래서 꼭 힘들더라도 참고 해야 한다. 알겠지? 자, 그런 이야기야. 자, 다음. 꼭 덕지덕지 외워. 이런 분들 빨리 덕지덕지 외우고 막 이런 도구들을 빨리 만들어. 외워. 이게 등비수열이다. 그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받아들여. 그래서 어떻게 저 생각을 합니까? 못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기술이 너희한테는 없어. 그 숫자를 많이 다뤄보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우리는 이걸 빨리빨리 다 해가지고 누적을 만드는 수밖에 없다고. 알겠지? 이런 것도 이상하잖아? 갑자기 여기서 얘네들 n 플러스 왜 대입해? 모르겠어, 나도. 그냥 생각이 나. 그런 누적을 만드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어렵다. 자, 그렇단 거야. 자, 그 다음에 또 해야 할 것이 뭐냐면, 우리 이제 원리합계를 좀 해야 되거든? 자, 원리합계는 621번 문제 가지고 같이 풀면 좋아. 자, 여기 있으니까 해보자. 자, 이 원리합계는 공식이 있는 게 아니야. 공식이 있는 게 아니고 하나만 기억하면 돼. 그냥 플로우를 잘 그리면 돼. 플로우를 잘 그리자. 작성하자. 플로우가 뭔지 알겠지? 흐름을 그려보는 거야. 진짜 해봐야 돼. 한 3개 정도 해봐야 돼. 그치? 그리고 기간 계산을 잘해야 돼. 기간 계산. 그러니까 뭐 기간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뭘 헷갈리면 안 되냐면 이걸 잘 기억해야 돼. 얘들아 봐. 우리 올해 몇 년이지? 25년 말하고 26년 초는 어때? 같은 걸 이해해야 돼. 25년 말과 26년 초는 같다는 거를 먼저 이해해야 돼. 그래서 이게 기간 계산을 잘 해줘야 되고, 근데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사건의 출발은 항상 초야. 사건이라지 말고 기간 계산이라. 그게 더 확실할 것 같다. 기간 계산의 기간의 출발은 초고 기간의 끝은 말이야.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 말이다. 특별한 언급이 없을 때. 이거는 내가 하는 말이 아니고 이게 원래 이 원리학계란 개념이 원래 수학 개념이 아니고 경제학 개념이야. 경제학 개념. 그래서 우리 그 유명한 경제학자 중에 케인즈라는 경제학 들어본 적 있냐? 케인즈라는 미시경제학의 대가가 있단 말이야. 그 케인즈라는 미시경제학자가 자기 저서에다가 적었던 말이야. 자기 저서에 적으면서 지금부터 나는 모든 기간의 출발을 초로 하고 모든 기간의 마지막을 말로 하겠습니다 라고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 다 따라하는 거야. 케인즈 책에 나와. 진짜 거짓말 아니야. 자, 그렇단 거지. 너도 한번 해봐. 모든 기간의 출발은 중간으로 합시다. 아무도 안 들어. 아무도 안 들어. 이게 대가니까 그런 거지. 이런 대가들한 것 중에 말 안 되는 것도 대표적인 게 있어. 말 안 되는 따라하는 것도 대표적인 게 있어.
뭐냐, 수학적 공리란 거지. 유클리드의 공리란 거 들어봤어? 유클리드가 뭐라 하냐면 점이 모이면 뭐가 된대? 점이 모이면 선이 된다잖아. 아니, 개소리거든. 점이 모인다고 선이 된 게 아니에요. 점이 모이는데 왜 선이 되냐? 점이 모이면 점인 거야, 계속. 점은 위치이기 때문에 위치를 계속 찍어봐야 위치밖에 안 된다고. 점을 연결한다고 선이 되진 않아. 근데 우린 따라하는 거지, 그냥. 인정하는 거지. 대가가 말했으니까. 말이 안 되지만. 선이 모이면 면이 된다. 말도 안 되는 소리거든. 선을 100만 꺼봐라. 면이 되는가? 안 돼. 근데 따라하는 거야. 자, 그런 게 좀 있어요. 0이기 그렇지. 길이도, 점이란 거는 두께도 없고 넓이도 없고 아무도 없는 거거든. 부피가 0에 수렴하는 위치 자체를 논할 수가 없어. 위치이기 때문에. 스팟이기 때문에. 자, 그런 거야, 뭐. 자, 보자. 그냥 부피가 매우 작은 점, 이런 거 아니야. 그냥 점은 부피가 없어. 넓이도 없고, 길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야. 자, 여하튼 그런 건데, 자, 그냥 풀면서 얘기해보자. 자, 매월 초에 13만 원을 월이율 1%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해서 총 3년 동안 적립하는 A 예금에 가입을 하고, 매월 초 A만 원을 같은 원리율로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해서 총 2년 동안 적립하는 B 상품에 가입하였다. 두 예금의 만기가 되어 찾은 금액이 같았을 때 A 값을 구하시오. 이거를 보자마자 풀 수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 없어. 그냥 무조건 뭘 그려라? 플로우를 그려야 돼. 그래서 플로우를 그려야 돼. 진짜 그려야 돼. 시험 칠 때 그려야 돼. 서술형 할 때도.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느냐? 자, 1년 1월 초, 1월 이렇게 적으면 안 돼. 1월 이렇게 적으면 안 되고, 초 말을 꼭 밝혀야 돼. 그래서 1월 초라고 적는 거야. 1월 초에 13만 원. 13만 적을게. 만 원은 생략하고. 자, 적립이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적립. 예금. 적립이라 했으니까, 매월 초마다 13만 원을 적립하는 거야. 그럼 2월 초. 2월 초도 얼마가 들어가? 13만 원 들어가고 3월 초에도 13만 원이 들어가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뚝뚝뚝 해서 3년 동안 적립을 한 거야. 3년 동안 적립. 자, 적는다. 3년 후야. 36개월 후지. 를 언제나 적어야 돼? 1월 초, 2월 초, 3월 초에서 36개월 후는 언제야? 다시 3년 동안이라잖아. 3년 동안이라 했으니까 괜찮지. 36개월 후를 적어야 되잖아. 그럼 1월 초부터 36개월 후는 뭐냐고. 36개월 말을 적을 줄 알아야 돼. 말 초로 시작해서 무조건 말로 끝나야 돼. 그래서 마지막이 36개월 말인 거야. 36월 말, 이걸 적을 줄 알아야 돼. 아,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왜 이렇게 적어야 되냐면, 왜 케인즈가 이 말을 했었냐면, 내 말 들어봐. 선생님, 36월 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아니, 선생님, 한 달 지나면 2월 초, 2달 지나면 3월 초, 그럼 3달 지나면 4월 초, 그럼 36개월 지나면 몇 월 초? 37월 초가 적으면 되지. 그럼 선생님 37월 초나 36월 말이나 같은 거니까 뭐 아무거나 적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돼, 이러면. 왜 안 되냐면, 이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사람이 언제 돈을 적립한대? 초에 적립한다 했으니까, 네가 만약 이렇게 적으면, 이것도 무슨 뭐야, 이것도. 초잖아. 그럼 적립을 해야지. 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37월 초나 36월 말이나 시점 자체가 어떤 거야? 같은 건데 문제가 된 게 뭐냐? 매월 초마다 돈을 적립한다 했으니까 37월 초라고 적은 사람들은 이대로 13만 원을 넣어야 된다고. 그럼 헷갈리잖아. 어떤 사람은 돈을 넣고 어떤 사람 안 넣으면 뭐 어떡해? 명확한 게 필요하잖아. 그래서 무조건 케인즈가 뭐라고 했다? 마지막 계산은 무조건 말로 하세요라는 약속을 한 거야. 그 약속을 따르면 되는 거야. 이유가 다 있는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해가 돼?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시점 자체는 별 차이가 없지만 우리는 말을 쓰지 초를 쓰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36월 말이기 때문에 36월 말엔 돈을 집어넣어, 안 집어넣어? 안 집어넣고 언제 마지막으로 돈을 집어넣겠어? 36월 초에 돈을 집어넣은 거야. 이때 13만 원을 집어넣고 이 플로우를 반드시 그려야 돼. 이 플로우를 그리지 않으면 풀 수가 없는 거야. 그럼 돈을 몇 번 집어넣었어? 36번 집어넣은 거지. 1월 초, 2월 초, 3월 초, 36월 초. 그래서 총 36번의 돈을 3년 동안 집어넣은 거지. 말이 되잖아, 그지? 그럼 이걸 원리합계를 구하는 거지. 그래서 만기, 이때가 만기잖아. 이게 만기라고, 만기. 이때 만기에 돈을 찾게 되는 것은 이놈들의 원리합계를 따로 계산해 주는 거야. 그럼 얘는 한 달 지났지? 한 달이 지났잖아, 한 달이. 한 달마다 월요일이 얼마래? 1%였으니까 얘는 금액이 얼마가 됐을 거냐면 13만 곱하기 1.01이 되는 거지. 월 이율이니까, 월율 1%니까. 이게 원리 합계다 뜻인 거야, 원리 합계. 그럼 또 마찬가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지, 그지? 하다 보면 얘는 어떻게 됐을까? 요거 할까? 얘 얼마가 될까? 13 곱하기 1.01에 자, 한 달, 두 달에서 36개월 구잖아? 몇 달 흘렀다고?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이걸 싹 다 뭐 한 거다? 한 거다 뜻인 거야. 그럼 얘들은 합은 등비수열이 합이 되는 거지. 자, 이게 초항이고 이게 공비가 1.01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얼마다? 1.01 빼기 1분의 초항 13 곱하기 1.01 13 곱하기 1.01 곱하기 1.01의 몇 제곱? 36제곱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푸는 거야. 자, 납득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럼 두 번째 거 똑같이 하면 되는 거지. 자, 그다음 뭐라고? 매월 초에 A만 원씩 같은 이율로 1개월마다 복리로 계산해서 2년 동안 적립하는 예금 상품이 똑같이 하면 되는 거야. 똑같이. 자, 또 그려보는 거지. 자, 1월 초부터 시작하는 거야. 1월 초에 A를 집어넣고 2월 초에 A를 집어넣고 두개만 집어넣어. 땡땡땡 해서 몇 개월 후라고? 몇 년 후라고 했어? 2년 후, 2년이 24개월 후잖아. 24개월 후니까 마지막은 언제다? 후로, 말로 끝나야 돼. 무조건 말로 끝나야 돼. 알겠어? 뭐로 끝나? 24월 말로 끝나는 거지. 그 매월 초에 돈을 집어넣었으니까 이때 돈을 집어넣지 않는 거지. 그 돈을 마지막 집어넣은 건 언제야? 24월 초가 되는 거지. 이때 A를 집어넣었으니까 이것들의 원리합계를 계산해서 딱 더해서 이 두 개 어떻다? 같다 해라 이 말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걸 또 비슷한 문제 중에 납득이 돼 있지? 자,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라. 요거보다 살짝 어려운 문제가 어떤 게냐면 돈을 갚는 문제가 있거든. 자, 이런 문제인데 631번 문제 너희를 고쟁이에서 풀었을 건데 이런 문제가 좀 까다로울 수가 있어. 너희들한테는 아직까지 경제활동을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실제로 이게 수학 문제긴 한데 실제로 이렇게 실생활에서 이렇게 정말 계산을 해. 정말 이렇게 계산을 한다. 그래서 이런 걸 잘하는 사람들이 뭐냐면 재무관리사, 금융에서 뭐 가능한 사람들 있지, 그지? 금융에서 일하는 사람들 다 이거밖에 안 하는 거야. 혹시 여기 자기가 경영학과를 갈 사람 있어? 문과가 없나? 문과 손 들어봐. 문과. 아니, 문과 친구 없나? 문과는 그러니까 자기가 문과 계열, 이과 계열, 공대나 뭐 이런 거 말고 경영학과나 뭐 경제학과나 뭐 정치학과나 뭐 이런 거 없어? 그래? 왜 다 이과로 가지? 나 일단 해보자. 자, 일단 좋은 문제야. 자, 2018년 초에 어느 아파트의 한 세대 매입가는 3억 1,200만 원이고 매년 초에 전년도에 비해서 4% 상승을 한다. 그렇단 거야. 어느 부부가 이 아파트의 한 세대를 매입하기 위해서 2018년 초에 A를 적립하고 매년 초마다 5% 낮은 금액을 적립한다. 무조건 그려야 된다. 자, 그리자. 최초가 언제야? 18년 초지? 18년 초에 A만 원을 적립을 하지? 근데 매년보다 5% 낮은 금액을 적립하는 거니까 19년 초에 두 번째 돈을 넣겠지? 그럼 19년 초에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면 A 곱하기 얼마를 집어넣겠어? 0.95를 집어넣는 거지. 5% 낮은 금액이니까. 한 번만 더 적으면 20년 초에는 또 이 금액에 0.95를 또 거의 곱해주니까 이거의 제곱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플로우가 지나가게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언제까지 하는 거냐? 2028년 초에 적립금을 못 찾겠다는 거지. 솔직히 나쁜 문제야, 나쁜 문제. 이건 경자를 모르는 또라이인 거지.
이거는 그 지켜줘야 돼, 근데. 원래 말로 끝나야 되는데, 이 사람은 이렇게 초로 했으니까, 초를 이렇게 지정을 했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풀면 돼, 초로. 만약에 특별한 말이 없으면 어떻게 하면 돼? 특별한 말이 없으면 말로 끝나는 거야, 초로 끝나는 거야? 무조건 말로 끝나는 거야. 알겠지? 이 사람은 초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초로 끝내줘야 돼. 그러면 마지막에는 어떻게 되냐면 28년 초가 되겠지. 이 28년 초가 만기야, 만기. 좀 이상하지? 원래 말로 끝났어야 되긴 하거든? 그 밑에도 돈을 집어 넣어야 돼, 안 넣어야 돼? 넣어야 된다고. 초마다 돈을 넣는다고 그랬으니까. 이해되지? 그 밑에 돈을 얼마를 집으면 또 적어줘야 되는 거야. 그럼 A 곱하기 0.95에 몇 제곱이냐를 봤을 때 18년 초에서 20년 초는 10년이 흘렀잖아, 그지? 1년, 2년, 3년에서 10번째니까 1년, 2년, 3년, 10번째니까 10제곱이 되는 거지. 이렇게 돈이 들어가는 거야. 실제 이게 돈 넣는 금액인 거지. 납득이 되지? 자, 근데 돈을 찾아야 했으니까 찾는 금액이 뭐냐면 이때 이 순간에 뭐야? 통장 금액이거든, 통장 금액. 이게 통장 금액이 원리 학계인 거야. 이 통장 금액은 이 하나하나를 싹 다 뭐 해줘야 돼? 다시 또? 다 전부 다 요 시점으로 다 환산해줘야 되는 거지. 환산. 이거 미래 가치라 하긴 하는데 해보자고. 그럼 얘부터 해보자. A 곱하기 자 연이율 얼마나? 연이율. 연이율이 4%야 4%. 연이율 4% 집어넣는다 했으니까 1.04에 자 몇 년 지났다? 몇 년 지났어? 10년 지난 거지. 이렇게 다 적어주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요 금액도 얼마가 됐을 거냐면 A 곱하기 0.95 곱하기 1.04에 이건 몇 제곱이 되겠어? 이거는 9제곱이 되겠지. 1.04에 9제곱이 되는 거야. 한번 더 해보자. 얘는 뭐가 될 거냐면 A 곱하기 0.95 제곱에 1.04에 8제곱이 되는 거지. 2년을 꼽았으니까. 납득이 돼요? 그러면 이제 이걸 다 더하는 거야. 이걸 다 더하면 어떻게 되냐? 이게 초항이라 보면 되지. 얘를 초항으로 봐도 돼. 이걸 초항으로 봐야 되는데, 어느 걸 초항으로 볼까요? 이걸 초항으로 보자. 아무나 봐도 돼. 이걸 초항으로 보자. 이걸 초항으로 보면, 자, 공비가 얼마야? 자, 위로 올라가야 돼, 위로. 그럼 위로. 자, 위로 올라가면 0.95가 한번 곱해졌고 1.04가 나눠졌지. 그러니까 공비가 얼마야? 공비가 1.04분의 얼마야? 0.95가 되는 거지. 그럼 이건 1보다 큰 수야, 1보다 작은 수야? 1보다 작은 수니까 1 빼기 1.04분의 0.95다 뜻인 거야. 초항은 얘가 초항이지. 현재 그렇게 잡은 거야. 얘를 초항해도 관계없어. 그건 네 마음이 알겠지? 그럼 얘를 초항으로 잡았으니까 A 곱하기 1.04의 10제곱에 1 빼기 1.04분의 0.95의 10제곱이 되는 거지. 이걸 계산해야 돼. 납득이 되죠? 근데 지금 이게 줬단 말이야, 그지? 1.04분의 0.95의 10제곱을 이 사람 줬잖아, 그지? 그냥 계산하면 되는 거고. 자, 이게 뭐랑 같아야 되냐면, 중요한 게, 이 금액이 3억 1,200만 원이랑 같다 하면 안 된단 말이야. 맞지? 왜? 이 3억 1,200만 원은 2018년 초의 금액인 거지. 그럼 금액이 가만히 있진 않잖아, 그지? 매년마다 어떻다고 그랬지? 4%가 상승했으니까 이것도 매년 지난 후 10년 후의 금액을 적어줘야 된다고. 10년 후의 금액. 그럼 이 10년 후의 금액이 얼마냐? 31200 곱하기 1.04의 10제곱이 되는 거지. 이걸 여기다 적어줘야 되는 거야. 여기다 이걸 금액을 액면금액을 적는 게 아니라 이 당시의 금액을 적어줘야 된다고. 그 1.04 10제곱 날라갈 거 아니야, 그지? 이렇게, 그지? 그럼 계산하면 답인 거지. 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고. 그럼 이렇게 풀면 이 A가 나올 거라고. 자, 이 플로우를 다 그려야 돼, 무조건. 이거 하나 안 그리고 풀하지 말란 말이야. 자, 납득이 되겠어요? 네. 오케이. 자, 이렇게 하면 원리 학기 이해가 되지? 오케이. 진짜 이해가 되냐? 자, 문제 한번 내볼 테니까 너랑 풀어볼래? 잘 들어봐.
매년 말 10만 원을 적립한다. 연이율 10%다. 연이율 10%면 거의 사채. 내가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었지. 아파트 이야기했었냐? 했잖아. 텍사스에 아파트가 살았는데 영국 사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텍사스 땅을 먹으려고 아파트한테 쳐들어갔더니 아파트가 있어서 한 번도 못 이겼단 말이야. 이야기 안 했어? 에이, 왜 그래? 했는데. 안 했어? 잠깐 할까? 아파트 알아? 아파트 알지, 아파트. 아파트인가, 아파트 맞을 거야. 내가 알기로 아파트인데, 아파트 맞나? 맞을 거야. 이게 미국이거든, 미국. 미국이 좀 이상하게 생겼다잉? 몰라, 나 미국이야, 잉? 나 미국이 있는데, 미국 여기 텍사스 땅이 있을 거 아니야, 텍사스. 딱 텍사스가 한가운데 있거든? 이 텍사스 땅에 아파트가 추장을 했었단 말이야. 근데 영국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야. 먹으려고. 근데 잘 이기다가 이 텍사스 땅을 넘어가요. 로키 산맥을 넘어가지고 좌측에 있는 이제 토지를 다 먹을 수 있거든. 이게 뭐 로스앤젤레스 쪽이지 알잖아, 그지? 그쪽에 로키 산맥 넘어가면 여기 정말 비옥한 땅이 있거든. 그까지 가려고 하는데 이 텍사스를 못 넘어가는 거야. 아파트 때문에. 왜 그러냐면 잘 먹었어. 어떻게 잘 먹었냐면 이때 이 상황에서 이 원주민들은 이제 칼 들고 이러고 이게 창 들고 설친단 말이야. 창 들고 와서 막 설치는데 영국군들은 대포를 빵빵 쏘니까 되게 쉽게 점령을 했던 거지. 근데 이 아파치가 점령하고 있는 이 텍사스 땅을 못 넘어간 이유가 뭐냐면 이 사막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이제 아파치가 사는 이렇게 뭐 운막 같은 게 있는 거야. 근데 영국군들이 이제 대포를 들고 와가지고 빵 쏘면 얘가 다 죽는 거, 팡 다 죽는 거잖아, 그지? 근데 이제 영국군들이 대포를 쏘려고 와가지고 이렇게 삑삑삑 오잖아, 그지? 그럼 대포를 뻥 쏘면 이게 아무도 없어. 어디로 갔을까? 땅 속으로 들어간 거야, 땅 속으로. 아파치는 게릴라 전술을 잘 쓰는 거지. 전부 땅 속에 들어가서 그래서 여기서 폭탄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원래 백병전이 안 되는 게임인데 얘가 대포 쏘려고 대포만 들고 왔더니 갑자기 땅 속에서 아파트 펴놔서 막 쑤시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이제 반대가 돼버린 거지. 항상 장거리만 싸우다가 근접 싸움을 백병전 하니까 이길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 단을 넘어가지 못하는 거야. 망한 거지.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아파치한테 건의를 했어. 협상을 한 거지. 어떻게 했냐면 아파치야, 졌다, 항복. 영국군이 항복을 한 거야. 야, 너 정말 대박이다. 대신에 내가 너한테 제안을 하겠다. 무슨 제안을 했냐면 텍사스 땅을 팔아라 이렇게 된 거야. 팔아라. 그럼 아파치가 얼마 줄 거야? 물어봤을 거 아니야, 그지? 염소 100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을 주겠다는 거야. 염소 100마리를 살 수 있는 돈이 당시 한 10달러 쓰면 됐대, 10달러. 10달러가 있으면 그 당시에 염소 100마리 샀다는 거야. 근데 갑자기 얘가 염소 하니까 어떻게? 눈이 돌아버린 거야. 텍사스 땅에서 사막에서 염소를 볼 리가 없잖아. 그래서 팔아버렸어. 네? 염소 100마리 살 돈 10달러야. 대박 난 거지. 근데 아주 재밌는 일이 발생했어. 지금부터 60년 전에 대박 사건이 발생했어. 이 아파치가 있던 이 텍사스 땅 있잖아. 후세들이 대대손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거야. 어떻게 되냐면 이 아파치가 10달러 받아가지고 염소를 산 게 아니라 은행에 저금을 한 거야. 영국 은행에 돈을 집어넣었던 거야. 아파치가. 당시 10달러면 적은 돈이 아니었거든. 그래서 어떻게 된 줄 알아? 그 10달러를 찾는 반환 소송을 했어. 이 사람들이 1900 몇 년도쯤에. 그래서 어떻게 됐냐? 내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조 단위 돈을 받았어. 조 단위. 몇 조 단위를 받아가지고 이 아파치 땅, 이 텍사스 땅에 살던 원주민들이 평생 동안 대대손손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아파치 덕분에 떼돈 벌게 된 거지. 대박인 거지. 이게 바로 복리의 마술인 거예요. 복리의 마술. 지금은 은행 이자율이 얼마 안 하는데 옛날에는 은행 이자율이 20%막 이랬었거든.
내 어릴 때만 해도, 내 어릴 때 은행에다가 100원 맡겨놓으면 1년 지나면 20만 더 줬었어. 20원 더 줬었어. 내 어릴 때 은행 이자율이 막 20%막 이랬었거든. 그 당시 이자율이 더 심했던 거지. 거의 사채 수준인 거지. 그래가지고 이 아파치가 하여튼간 후세들이 지금 떵떵거리며 살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연이율 10%면 이거 거의 사채급이야, 사채급. 못 갚아, 이거. 장난 아니야, 이거. 여하튼 간에, 문제 낸다, 잉? 매년 말에 100만 원을 10만 원씩 적립하는 거야. 10년 후, 원리학계를 구해봐. 자, 이거면 뭔가 명확함이 있어야 되거든? 그 명확함을 내가 알려줬어, 너희들한테. 적었지? 보면서 풀어봐. 그래서 개념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개념이. 충분히 풀 수 있어. 너무 대충 말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야. 되게 명확하게 말했어, 나는. 빨리 플로우를 그려. 플로우 없이 못 풀어. 내년 말에 10만원씩 적립하는 거야. 연율 10%야. 10년 후에 원리학계를 구하라고. 지금 개념이 안 잡힌 친구들이 되게 갈등하고 있을 거야. 혼란스러울 거라고. 뭐 돈 계산을 다 수식만 세우면 돼. 계산까지 다 할 필요는 없어, 그지? 이게 10제곱을 어떻게 할 거야? 자, 했어? 자, 시작해본다. 이거 내 말 듣고 멍하니 있는 친구들이 이 문제 못 풀거든? 자, 물어보자. 최초가 1년이라 보자. 물어볼게. 1년 초라고 적어야 돼? 1년 말이라고 적어야 돼? 읽어봐, 빨리. 내 개념 읽어봐. 기간의 출발은 뭐다? 보다를 적어야 돼.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있으면 못 푼다고. 약속이란 말이야. 기간의 출발은 초가 개념이라니까. 내가 그냥 한 소리가 아니라니까. 기간의 출발은 초로 약속이 돼 있다고. 그래서 말로 푼 친구는 다 틀린 거야, 지금부터. 그럼 지금부터 10년 후는 말에서부터 10년, 돈을 낸 건 언제지? 돈을 낸 거는? 돈을 낸 건 1년 말이지. 맞아, 맞아. 1년 말에 10만 원을 넣었잖아. 잘 들어. 10년 후가 돈을 넣은 것부터 10년 후야? 초부터 10년 후야? 초부터 10년 후인 거야. 왜? 내가 적어놨잖아. 기간의 출발은 뭐라고? 초라고. 이게 정립이 안 돼 있으면 헷갈린다고, 이제. 무슨 네 맘대로 하면 어떻게 해?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잖아. 케인즈가 했는 경제학대로 푸는 거라고, 지금.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지금 수업한 거 중에 허탄 말 한 번도 한 적이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지금부터 10년 후인 거야. 그럼 10년 후는 뭐라 적어야 돼? 10년 말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어. 11년 초일 수도 있지. 사람들이 헷갈리기 때문에 뭐라 약속했다고? 말이라고 약속했다고. 그 마지막에 돈 집어넣은 거 언제야? 10년 말인 거야. 말에 돈 집어넣는다 했으니까. 이렇게 풀어야 돼. 그래서 문제가 두 개 나오거든, 너희한테. 매년 초에 돈을 집어넣는 문제가 있고, 매년 말에 돈을 집어넣는 문제가 있는 거야. 내 말 되겠어? 자, 그럼 어떻게 된다? 원리합계는 이때가 만기가 되는 거니까, 이 순간에 원리합계를 계산해 줘야 된다고. 그러면, 2년 말도 있겠지? 2년 말에도 10만 원을 집어넣을 거 아니야. 그럼 납득이 돼, 얘들아? 그러면, 얘는 뭐 이자를 받을 리가 없잖아. 지금 자체가 만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지. 마지막에 돈 집어넣고 원금 찾으러 가는 거지. 자, 그럼 이런 뭐 계속 이런 식으로 흘러갔겠지?
그럼 얘도 흘러가다 보면 요 금액이 얼마가 되었을까? 10 곱하기 1.1에 몇 제곱일까? 몇 제곱이야? 10제곱이야, 9제곱이야? 9제곱인 거지. 내가 수업하면서 말한 거 허튼 말 한마디도 없으니까 다 외우란 말이야. 네가 판단하면 안 돼. 그럼 얘는 이제 얼마가 돼? 10 곱하기 1.1에 8제곱이 되는 거지. 이해되지? 이렇게 해야 이게 총 몇 번이 돈을 집어넣은 거야? 10번이 되는 거지.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이 원래학계가 얼마지? 자, 이걸 초항으로 볼게. 이걸 초항으로 보고 계속 곱해간다 보면 되는 거잖아. 공비가 얼마지? 1.1이지. 초항은 10이지. 1.1에 10제곱이지. 이게 답인 거야. 만약 이 문제를 이 10년 후의 기준을 돈을 넣은 시점으로 푸는 친구들은 다 틀려버리는 거야, 이제. 돈을 넣은 시점으로 풀어버리면 얘가 10년 후가 이게 여기부터 10년을 한 친구들은 언제를 답을 적게 되냐면 11년 말을 적게 되거든. 이게 10년 후거든. 그러면 이때 원래학교 계산하게 되니까 답이 다르게 나오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답이 다를 거 아니야. 당연히 답이 다르지. 왜 답이 다르냐면 볼래? 얘 뭐 자꾸 말에 돈 집어넣을 거 아니야? 야, 그럼 봐. 이때부터 스타트를 끄는 애들은 돈을 몇 번 집어넣을까? 야, 10년 동안 돈 넣는데 11번 넣는 그런 사기적인 그거 있냐? 상식적으로 봤을 때 10년이면 10번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매년마다 돈을 넣었으니까. 그래서 이런 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무조건 경제학에서 약속을 했다고. 모든 경제활동의 생각의 기간의 출발이 뭐다? 초. 기간의 말은 뭐다? 기간의 끝은 뭐야? 말로 약속을 해서 그런 혼돈을 방지해버린 거라고. 이해되지? 근데 특별한 이렇게 방금 풀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아까 풀었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초라고 기간을 마지막을 준 거지. 그런 거 어쩔 수가 없는 거야. 근데 그런 말이 없잖아, 이 문제는. 그러면 케인즈 경제학을 따라가는 거야. 수학 문제도 갑자기 케인즈 경제학. 그래서 원래 이런 거야. 원래 이 원래학계가 수능에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 왜 수능에 나온 적이 한 번도 없냐면 이거는 뭐야? 수학이 아니잖아. 내가 말한 거 뭐야? 경제학이라고, 경제학. 경제학이고 이런 뭐 공리 같은 게 있어야 된다고. 경제학도 공리가 있다고. 기간의 출발은 초고 기간의 마지막은 말이다. 이런 말도 없잖아, 그지? 그래서 수학에서 내면 안 되는 문제야. 근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런 부분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막 내는 거야. 그럼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나는 옛날에 경제학을 교양으로 들었어. 그래서 알게 된 거야. 나도 고등학교 때 헷갈렸어. 기간만 헷갈려. 진짜 이게 저로 시작되는 거야, 말로 시작되는 거야. 막 헷갈렸었는데 경제학을 한번 들어보니까 미시경제학이 나오거든, 개념이. 그래서 미시경제 개념을 한번 들어보니까 심플해지더라고. 자, 되지? 자, 그래도 헷갈리면 나중에 찾아와. 아까 전에 찾아와서 물어봐, 나한테, 알겠지? 그리고 아까 내가 말했던 거 다 적어놨지? 외워. 공리니까. 자, 끝났다. 그럼 이제 원래학기는 끝났다, 그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이 15분밖에 안 남긴 했는데 이 부분을 공부를 좀 해야 돼. 방학 때 한번 했었거든? 자, 방학 때 한번 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인지를 볼게. 자, 요즘 수열에 트렌드가 있어. 내신의 트렌드이면서 수능의 트렌드이기도 하거든. 그 트렌드가 뭐냐면 수열을 뭐로 본다? 함수로 본다는 거야. 그래서 수열을 가장한 함수 문제가 많이 나와. 수열을 가장한 함수 문제. 뭐라고? 수열을 가장한 함수 문제라고, 실제로는. 이게 요즘 수열의 문제의 트렌드야.
그래서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걸 배웠잖아. 등차 수열은 몇 차 함수다? 1차 함수다. 물어보자. 그럼 등비 수열은 지수 함수이다. 맞아, 틀려? 아니야. 지수 함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 공비가 양수면 지수 함수인 거야. 뭐라고? 공비가 양수면 지수 함수지만 공비가 음수면 지수 함수가 안 돼. 진동하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근데 요즘 이게 핫트렌드야, 핫트렌드. 근데 이제는 뭐도 배워. 요즘 또 뭐가 잘 나오냐면 이것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 합이 SN이잖아? 이건 몇 차 함수일까? 2차 함수란 거야, 2차 함수. 등비수열 합이 2차 함수란 게 요즘 핫트렌드야. 너무 많이 나왔어, 지금까지. 어? 아, 등차수열. 등차수열 합이 2차 함수란 게 요즘 너무 잘 나오거든. 2차 함수의 무슨 성? 이 무슨 성? 대칭성이 핵심 포인트가 될 때가 많다고. 그럼 이 등차수열 합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2차 함수잖아? 이게 2차 함수인데 이때 뭐가 없다고? 상수항이 없어, 2차 함수가. 상수항이 없는 2차 함수가 되고 여기는 최고차항 계수가 뭐다? 공비의 절반이라는 것까지 알아둬야 돼. 공비의 절반. 왜 그렇다? 심플하게 설명할 수 있지. 왜 그러냐면 그냥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면 돼. 등비수열 합공식을 쓰면 2분의 n 곱하기 초항의 2배 n-1의 d다. 이런 공식이 있잖아. 그지? 잘 쓰진 않지만. 그러니까 이걸 보면 n이 2개 있잖아. 그지? n이 2개 있으니까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가 되고 n 제곱의 개수가 얼마지? n 제곱의 개수? 2분의 d가 되는 거지. 그리고 당연히 n으로 묶였으니까 몇 차, n으로 묶여 있으니까 상수항은 있을 리가 없다는 거지. 여기까지 잘 알아둬야 돼. 이 방학됐던 거야. 근데 복습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복습을 잘해야 한다며. 그러니까 복습 안 하면 처지게 되는 거야. 자, 이런 이야기거든. 자, 그럼 여기서 연습을 해볼게. 약간 연습을 하면, 만약 SN이 n제곱 플러스 2n이라 해볼까? 그럼 얘는 등차수열의 합이 맞는 거지. 등차수열이 무조건 맞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있는 숫자 1을 보고 뭘 알아야 돼? 그 등차수열이 공차가 2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그냥 우린 AN을 바로 구하는 거지. 바로 구할 수 있지. 초항이 3이고 공차가 2라는 사실을 알게 됐으니까 2n 플러스 1인 거지. 이렇게 바로 적는 거야,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그렇단 거야. 근데 이 문제는 뭐 이런 걸 하자는 게 아니고 이 등차수열의 합 자체를 2차 함수로 관찰한 문제가 너무 시험에 안 나온다고. 자, 해보자고. 자,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예를 들어서 어떤 등차수열 합이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제부터. 이게 등차수열 합이야. 그 얘의 그래프를 그리면 어떻게 될 거냐면, 아니, 그래프를 그리겠죠. 함수니까. 얘는 반드시 원점을 지나거든. 원점을 지날 수밖에 없잖아. 원점을 지나는 함수인데, 괜찮지, 얘들아? 이해되냐? 만약에 공차가 양수면, 얘가 양수란 뜻이니까, 밑으로 볼록한 그래프 그려진다고. 그 밑으로 볼록한 그래프는 두 가지가 있는 거지. 어떻게?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런 게 있고, 요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진 게 있는 거죠. 물론 여기 내가 지금 실선으로 그렸지만 실선이 아니야, 실제로는. 실제는 실선이 아니라 정의역이 뭐기 때문에. 정의역이 자연수니까 실제로는 여기 점이 찍히진 않는 거야.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야. 근데 그래프의 대략적인 모양을 보면 이렇다는 거지. 그 만약에 공비가 음수가 되면 어떻게 돼? 공비가 음수가 되면 원점을 지나는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거나 이렇게 그려지는 거지. 근데 얘인지는 뭘 보고 판단한 걸까? 초항을 보고 판단한 거야, 초항. 왜냐면 초항이 뭐지? S1이지. 그래서 만약에 초항이 양수면 여기가 초항이란 말이야. 얘가 초항인 거지. 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지. 얘가 초항이고 얘가 초항이 될 수 있는 거지. 이런 이야기인 거야. 자, 이해되겠어요?
납득이 되죠? 자, 연습을 좀 해보겠어요, 같이. 좀 이해되냐? 어이? 연습을 해보자. 자, 만약에 SN이 n 곱하기 n-10이라 해보자. 9라 해보자. 해보자. n 곱하기 n-9. 그럼 그래프, 아니, 마이너스 할게, 마이너스. 그냥 편의상, 아니, 이렇게 할게. 편의상 그림을 그려보면, 원점을 지나고, 이걸 9로 했을 거야, 내가. 미쳤나? 10으로 해보자. 또 하나가 얼마겠다? 10이 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 그려지거든, 이렇게.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그럼 이 SN이 언제 최대가 되겠어? 5일 때가 최대가 된다, 이 말인 거지. 이해되지, 얘들아? 5에 대한 대칭성이 나온다, 이 말인 거야.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뭐를 찾을 수 있어야 되냐면, 좀 말이 길지? 자, 뭐를 찾을 수 있어야 되냐면, 요 그림이 SN 그림인데, 이 SN 그림에서 AN을 다 읽어낼 수 있어야 돼. AN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 뭐라고? AN을 읽을 줄 알아야 된다고. 잘 들어봐. AN은 SN 빼기 뭐야? SN-1이잖아? 그럼 이게 무슨 말 뜻이냐면, 이게 SN 그래프니까, 여기 만약에 3이 있고, 아니, 4할까? 4라 하자, 4. 여기 4가 있으면, 요 S5와 이 S4의 이 높이의 차이가 뭘까? 저게 A4, A5인 거야, A5. 저게 A5라고. 근데 저걸 A5로 볼 수도 있지만, 이걸 뭐로 나누면 좋을까? 1로 나눴다고 볼 수도 있는 거야. 그럼 이걸 뭐로 볼 수 있냐면, 이 두 점을 연결한 뭐다? 기울기가 A5인 거야. 어렵긴 한데, 나중에 시험에 다 나와. 내가 지금 알지? 내가 수업하면서 쓸데없는 소리 한마디도 안 하거든? 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하는 거야. 납득이 돼? 진짜로 납득이 될 거란 말이야. 그 이제 여기 3이잖아. 여기 3을 넣었을 때 여기가 S3이고 여기가 S4고 이게 S5잖아. 요 차이가 A5. 요 차이가 뭐? A4. 요 직선의 기울기가 뭐? A4. 라는 관점이 필요하다고. 납득이 돼요? 괜찮죠? 자, 그렇다 이 말인 거야. 한 번 더 연습해보자. 자, 그만해. 연습 그만하고 이제 문제 풀자. 자, 문제 풀어보자. 시간이 약간 없긴 한데, 자, 너를 고정에 있는 문제거든? 이 고정에 있는 문제 한번 풀어보자. 자, 뭐라고 했냐면, 첫 항이 50이고, 고정이 있어. 너 숙제 했던 거야. 공차가 정수래. 가 되는 AN에 대해서, 자, TN이라는 조열이 뭐야? TN이라는 놈이 뭐냐면, 이게 뭐지, 이게? 이게 SN인 거지, 이게 SN. 그럼 이게 SN이니까 현재 이런 양인 거야. 이거를 수열 문제로 보는 문제가 아니야, 이게. 수열 문제가 아니라 수열을 가장한 함수 문제인 거야. 2차 함수의 무슨 문제? 2차 함수의 절대값 문제가 되는 거지. 자, 납득이 돼 있어? 그럼 시작해본다. 어떻게 되느냐? 잘 들어봐. 자, 지금부터 N축에다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공차가 양수냐 음수냐 말은 없기는 해. 근데 만약에 공차가 양수라 가정을 해보자. 공차가 양수가 되면 첫 번째 얼마를 했으니까 50을 했으니까 1,50을 지나가는 원점을 지나가는 밑으로 볼록한 2차 함수를 그리면 그림이 이렇게 될 거니까 절대값이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지. 이게 SN이 되는 거야. 이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지. 16번째보단 17번째가 커야 되지만 17번째보단 18번째가 더 작아야 되잖아. 그럼 이건 계속 값이 어떻게 돼? 계속 커지니까 말이 안 된다 뜻인 거야. 그럼 공차가 양수라는 뜻이다? 공차가 음수라는 뜻이다? 공차가 음수라는 뜻인 거야. 공차가 음수가 되면 원점을 지나고 첫 번째 이게 SN이지, S1을 지나는 위로 볼록한 그래프가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지. 이게 SN인 거지. 얘가 뭘 씌웠다?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이게 되는 거지. 이게 뭐다?
절대값 Sn, 이게 Tn인 거야. 이런 문제를 풀자 이 말인 거지. 자, 근데 뭐라 했다고? 16번째보다는 17번째가 커야 되고 17번째가 18번째보다는 더 커야 한다는 거지. 그리고 가운데 낑겨 있다는 뜻인 거지. 맞아. 위로 볼록해 한다는 뜻인 거지. 여기 어딘가 16번째가 있고 여기 어딘가 17번째가 있고 여기 어딘가 18번째가 있어야 이 순서 대소가 밝혀진다 이 말인 거야. 근데 이게 무슨 수열 문제야 이게. 이건 수열 문제가 아닌 거야 더 이상. 이건 수열을 가장한 함수 문제가 되는 거지. 이런 문제가 지금 대세라고 대세. 그래서 등차수 문제가 어려운 거야. 그럼 이 세 점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할 수 있는 데는 어디밖에 없어? 요 근처밖에 없는 거지. 그지? 요 근처밖에 없으니까 여기 어딘가 17번째가 있고 여기 18번째가 있고 여기 19번째가 있겠다는 거지. 물론 17번째가 얘일 수도 있기는 해. 근데 꼭지점이란 보장이 있는 건 아니야. 그래서 이걸 파악했으니까 이제 수식을 세워서 공차를 찾아야 되는 거지. 납득이 돼요? 자, 그럼 봐. 자, 보자고. T16이 이게 원래 SN이잖아. 이게 SN이잖아. 여기만 식이 바뀌는 거잖아. 그지? 그럼 요 그래프 자체는 이미 TN이면서 절대값 필요가 없잖아. 여기는. 그러니까 결국 T16도 뭐야? T16도 S16이고 T17도 뭐야? S17이고 T18도 S18인 거지. 이해돼요? 야, 대용? 그럼 어떻게 되냐? S17에서 S16을 빼면 뭐 되지? A17이 양수라는 뜻인 거지. 그럼 S18에서 A17을 빼면 뭐 되지? A18은 음수라는 뜻인 거지. 이렇게 푸는 거지. 그지? 근데 A17이 뭐야? 초항 더하기 얼마야? 초항 더하기 16D지. 얘는 뭐지? 초항 더하기 17D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30 더하기 16D는 양수가 되고 50 더하기 17D는 음수가 돼야 되니까 D값의 범위가 나오잖아. 그 D값의 범위에서 D가 뭐가 된 걸 찾아야 돼? 정수가 되는 음수를 찾아야 되는 거지. 그럼 D는 당연히 얼마겠어? 찍어도 되겠다. 마이너스 3인 거지, 마이너스 3. 그래서 공차가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야. 이렇게 푸는 거지. 자, 이해돼요? 오케이. 되죠? 어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어디? 여기서 어떻게 생겨? 16, 17, 18이 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 여기서는. 안 되잖아. 그치?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제, n번째보단 n 플러스 1번째가 더 커야 되거든? 그럼 이게 감소한다는 뜻인 거지, 감소. 그럼 감소되는 경우가 어디냐면, 자, 여기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아마 내 생각에 제가 말한 게 여기였을 거야. 여기가 무슨 상태야? 감소 상태긴 한데, 중요한 거는 조심할 게 뭐냐면, 감소되는 n의 최대값을 구하래서, 여기가 n 플러스 1이고, 여기가 n이 되는 순간에 이 값을 선택하면 안 돼. 여길 조심해야 돼. 왜? 여기가 n이면서, 여기가 n 플러스 1 되면 안 되는데, 계산했을 때, 여기가 뭐일 수도 있어. n 플러스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물론 이 주변에서 발생할 건 맞지만, 조심해야 돼. 마지막 부분을 정말 디테일하게 계산을 꼭 해줘야 돼. 자, 지금 내 말,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가는 문제가 되는 거야. 자, 그럼 계산을 좀 해보자. 자, 계산을 하면 그냥 SM 바로 가면 돼. 자, 지금 공차가 얼마 나왔어? 공차가 마이너스 3이 나왔지. 그 SN은 처음에 뭘로 시작하겠어?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시작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초항이 뭐라 했어, 초항이? 초항이 50이니까 1 넣으면 얼마 나와야 돼? 1 넣으면 50 나와야 되는 거지. 납득이 되지? 그 1 넣으면 50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플러스 B가 50이 나와야 된다고. 50, 2분의 100이 나와야 된다는 거지. 그치? 그 B가 얼마야? 2분의 103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 B 얼마냐? 마이너스 2분의 3n에 n 빼기 3분의 103인 거지. 납득이 돼 있어? 그럼 3분의 103이 대략 얼마야? 34점 얼마잖아? 그럼 34점 얼마가 현재
여기라 뜻인 거지. 여기가 34점 얼마다 이 말인 거야. 그럼 이 근처에 있는 그 정수가 뭐가 있지? 34가 왼쪽에 있을 것이고 오른쪽에 뭐가 있겠어? 35가 있으니까 이 두 개를 반드시 대입을 해봐야 돼. 35가 더 크면 마지막 답은 34가 되는 거야. 근데 35가 더 작으면 34가 마지막 답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이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고. 자, 옛날 모의고사 문제야. 계산해 볼까? 그럼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S34를 계산해 볼게. S34는 여기다 34를 넣어야 되거든. 그럼 34를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3에 34에 34 3분의 100이지. 그래서 빼기 3분의 103을 빼면 마이너스 3분의 1 나오거든. 얘들아 좀 복잡한데 이해가 될까? 이렇게 계산하면 얼마 나오냐면 17 나와. 17. 근데 S35를 계산해 봐야 한다고. S35를 계산하면 마이너스 2분의 3에 35에 자 35가 100, 3분의 105거든. 3분의 105에서 3분의 101을 빼면 얼마 되지? 3분의 2가 나오는 거야. 얘들아 이해되니? 그럼 이게 얼마냐면 마이너스에 35가 나와.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면 34를 넣으면 17이 나오고 35를 주면 마이너스 35가 나오는데 그걸 뭐 했어? 뒤집어쓰니까 35가 나온다는 거지. 그럼 얘가 더 커 작아? 얘가 더 커 작아? 커지니까 이 식이 성립하는 부분에 얘가 포함돼서 난다는 거야. 그치? 그럼 여기가 34니까 그 전에 뭐가 있었겠어? 33이니까 n의 최대값이 얼마다? 근데 만약에 문제 이럴 수가 있단 말이야. 얘가 34가 아니라 14일 수도 있잖아. 예를 들면. 그럴 수 있어 없어? 그럼 마지막 숫자는 뭐가 되겠어? 이 조합이 될 거 아니야. 그때는 n의 최대값이 얼마겠어? 4가 되는 거야. 이런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고. 물론 선생님들은 이런 것까지 생각해서 변형하지 못하겠지. 하지만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 이 말인 거야. 자, 좋은 문제. 무슨 문제? 수열을 가장한 함수 문제인 거지. 그런 문제 꽤 많아. 자, 일단 여기까지 하자. 다음 시간에 프린트 가져와. 알겠어? 프린트 가져와서 그 뒷부분을 좀 해야 돼. 자, 숙제. 오늘 나머지 프린트를 일단 다 풀어야겠지. 뒤에 답지 있나? 답을 좀 불러주니까 답 체크 좀 해. 자, 1번에 3번. 오늘 하는 거 다시 풀어. 1번에 3번, 1번에 3번. 2번에 4번. 2번에 4번. 3번에 135. 3번에 135. 4번에 3번. 이것도 해야 되는데 오늘 다 못했어. 다음 주에 할 거야. 갖고 와. 5번에 513. 6번에 18. 7번에 4번. 8번은 답이 없겠지. 9번도 답이 없고 10번도 답이 없고 11번에 33. 12번에 30. 다시야. 자, 문제 얼마 안 되니까 다시 풀어서 다음 시간에 와.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나머지 숙제를 좀 해야 돼. 자, 저번 숙제가 등차수열, 등비수열까지였지, 그지? 자, 이제 우리 시그마로 넘어가야 되거든? 자, 시그마로 넘어가서 우리 1단계도 다 풀 거야. 시그마는. 1단계도 다 풀 거니까 다음 주 월요일까지인가? 이게 수행평가 좀 많나? 얼마 없지? 아직까지 얼마 없을 거야. 가자? 많아? 솔직히 가슴에 손 얹어봐 빨리. 숙제가 그게 많아 안 많아? 수행평가가. 너 손 얹어봐 빨리 가슴에. 수행평가가 많아? 다 끝났지 그지? 알았어 좋아. 그러면 어디까지 할 거냐? 좋아. 이거 오늘 프린트 나와준 거 있지? 빼면 같이 풀었다 하더라도 다 풀어야 돼. 다시 풀어봐야 된다. 그게 복습이야. 그래서 1단계 다 풀어와. 1단계. 알겠지? 1단계 다 풀고 복습해와. 복습. 자, 다음 시간에 보자.